자, 저희가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순환 신경망인 심플 RNN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심플 RNN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요한 문제점이 있냐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플 RNN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자, 특정한 타임 시점, 타임 스텝에서 사용이 되는 RNN 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층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타임 스텝에서 적용이 되는 RNN층을 보면은 세 번째 단어의 임베딩 벡터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리턴을 합니다. 출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벡터 안에는 해당 단계에서 입력이 된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 정보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이전 단계에서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어떠한 단어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고, 오래전에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바로 이웃한 단어들 간의 관계 정보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I lived in France for a long time. I'm good at speaking. 어떤 단어?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년에 어떠한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사용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히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번역이나 이런 작업에서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할 때도 이제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작업의 목적으로도 RNN 모형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려면 정확하게 어떠한 단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요? 지금 주어진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 사용이 된 단어들 중에서. 저 프랑스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문맥상? 코리안인가요? 네, 프랑스에 오래 살아서 코리안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문맥상에 들어가는 건 프렌치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얘를 잘 맞추려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단어의 정보가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신경망, 그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면 잘 전달이 된다고요?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요? 잘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다른 순환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 모형이 무엇이냐? 걔가 무엇이냐면 요거죠. 롱 쇼텀 메모리. 자, 이렇게 기본적인 순환 신경망에서 오래 전에 입력이 된, 다르게 표현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단어하고의 관계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장기 의존 문제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관계를 장기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 단어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을 장기 의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쇼텀 메모리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모형의 이름이 롱 쇼텀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메모리를 좀 길게 가져가자 이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입력된 단어들의 정보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LS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플 RNN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LSTM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인 BERT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순환신경망 모형들 중에서는 심플 RNN보다는 심플 RNN이 갖는 문제를 해결한 보완한 LSTM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ST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LSTM하고 기본적인 RNN, 그 케라스에서는 이제 심플 RNN이라는 클래스로 제공이 되는 순환신경망 모형이 되는데요. 얘네들이 갖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LSTM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입력된 단어들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셀,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 특정한 것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건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순환신경망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LSTM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특정한 타임 스텝에서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어디에? LSTM 층에 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사용이 된 LSTM 층이 전달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LSTM 층에 들어가는 입력값의 일부로 사용이 돼요. 그거는 심플 RNN이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한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무엇이 사용이 되었다고요? LSTM에서는 기억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었다고. 그리고 기억셀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이전에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LSTM을 사용을 하면 어떠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떠한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장기 의존 문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뭐가 사용이 되어가지고? 기억셀이 사용이 돼서요. 그래서 LSTM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뭐랑? RNN이랑. 여기 RNN이라고 넣으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얘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C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얘는 이제 셀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억셀이에요. 기억셀은 별게 아니라 하나의 벡터예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기억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억셀에 해당하는 벡터는 어떠한 정보를 포함을 한다고요? 이전에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얘가 뭐겠어요? 각각의 단계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이 리턴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걔는 그 다음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LSTM 층에 들어가는 입력값의 일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정보가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적용이 되는 LSTM의 입력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 변환이 돼서요? 단어가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돼서 LSTM 층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겠어요? 저차원 벡터인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동 원리는 LSTM이나 심플 RNN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추가가 되었다? LSTM에는 단어들의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기억셀이라고 하는 벡터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이 된 LSTM 또한 두 가지 값을 출력을 하는데 히든 스테이트 벡터하고 기억셀 정보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그 다음 층에는 이제 은닉층이 나올 수도 있고 출력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층의 입력값으로 전달이 되는 벡터는 무엇일까요? 얘예요, 얘. 기억셀 정보는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억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LSTM 층 내에서 사용이 되면서 단어들의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최종적으로 LSTM 층을 통해서 그 다음 층으로 전달이 되는 넘어가는 정보는 무엇이다?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가 됩니다. 심플 RNN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마지막 층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이 된 LSTM 층이 리턴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만 다음 층으로 넘어가지만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하면 리턴 언더바 시퀀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하면 그 전 단계에서 사용이 된 LSTM 층들이 리턴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도 그 다음 층으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자, 특정한 타임 스텝에서 자, LSTM 층이 특정한 단어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임 스텝 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정한 타임 스텝에서 LSTM 층 안에서 어떠한 그 연산이 어떠한 작업이 수행이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 T에서 사용이 되는 LSTM 층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해당 단계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사용이 된 LSTM 층이 리턴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가 여기 넘어옵니다. H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이 전달을 하는 어떠한 정보, 기억셀 정보까지 현재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LSTM 층의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얘네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어떠한 연산이 수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다음 층으로 어떠한 정보들이 넘어가게 되냐면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가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즉 다음 단계에서 사용이 된 LSTM 층의 입력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까지 기억셀 정보까지 다음 단계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의 입력값의 일부로 전달이 됩니다. 즉 얘네들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타임 스텝 T에서 사용이 된 LSTM은 무엇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CT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HT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그게 이 파란색 타원 부분에서 수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파란색 타원 부분에서 수행이 되는 연산은 작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기억셀을 업데이트하는 거. 자, 어떠한 기억셀 정보가 들어오죠? CT-1 정보가 들어오죠. 걔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CT로. 그래서 얘를 그 다음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LSTM 층의 입력값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여기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업데이트된 기억셀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을 해야 되냐면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그게 여기에서 벌어지는 수행이 되는 두 번째 작업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게 무엇이냐면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트. 게이트는 별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펑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요 LSTM에서는 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의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별게 아니라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는 거죠. 자, 시그모이드 펑션은 출력하는 값이 몇하고 몇 사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활성화함수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0하고 1 사이가 됩니다. 그 점을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이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일단 기억셀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즉 CT-1을 CT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억셀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부를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요? 게이트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업데이트된 기억셀 정보, 즉 CT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하는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벡터인 HT를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STM에서 사용이 되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게이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면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output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forget 게이트랑 input 게이트는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냐면 기억셀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output 게이트는 어떠한 역할? 업데이트가 된 기억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억셀 업데이트인데 그 두 가지가 업데이트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위해서 아웃풋 게이트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CT-1을 CT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기억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이 되는 게이트가 무엇과 무엇이 된다고요? 어떠한 게이트와 어떠한 게이트? 여기 나온 것처럼 forget 게이트와 input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셀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수행이 되어야 해요. 기존에 있던 기억셀 CT-1이죠. 얘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삭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정보 삭제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삭제만 하면 안 되겠죠? 뭐예요? 새로운 정보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들 중에서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추가를 해야겠죠. 새로운 정보 추가.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무엇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기억셀 업데이트 작업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forget 게이트와 input 게이트가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작업 중에서 삭제의 작업은 forget 게이트와 input 게이트 중에서 누가 할까요? 삭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 forget 게이트가 하는 거죠. input은 뭐예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forget 게이트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정보를 지워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input 게이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셀 정보를 CT-1에서 CT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forget 게이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CT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죠. CT는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기억셀이잖아요. 기억셀이 하나의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벡터예요. 하나의 벡터. 그리고 원소의 수가 무엇과 동일하냐면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와 동일합니다. 즉 LSTM층에 존재하는 은닉 노드의 수와 동일한 거예요. 그 은닉 노드의 수를 H라고 표현을 할게요. H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CT-1이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H개죠. 그러면 뭐 이렇게 세로로 써보면 뭐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원소들 중에서 어떠한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히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떠한 원소는 정답을 맞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orget 게이트를 가지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CT-1이라고 하는 기억셀 벡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 중에서 정답을 맞히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정보를 삭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답을 맞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조금 하면 될까요? 아니면 많이 해야 될까요? 정답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삭제하면 돼요, 안 돼요? 많이 삭제하면 안 되겠죠. 조금만 해야겠죠. 반대로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가 적은 원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를 많이 삭제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삭제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CT-1이라고 하는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들의 값들 중에서 얼마만큼을 삭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냐면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그모이드 펑션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자로 어떠한 정보들을 사용을 하냐면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t번째 단계에서 입력이 된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되는 거예요. xt. 이게 뭐라고요? 타임 스텝 t에서 LSTM 층에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된다고요. 얘를 k 차원의 임베딩 벡터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소를 k개 갖고 있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뭐예요? ht-1이 이전 단계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이 전달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죠. 자,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차원은 몇 차원이 된다고요? 원소의 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h가 되는 거죠. 기억셀이 갖고 있는 원소의 수와 동일한 겁니다. 맞을까요? 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 파라미터, 가중치 행렬이 돼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안에서 어떠한 연산이 수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ht-1이 있죠. 걔가 몇 개의 노드로 표현이 되냐면 몇 개의 노드요? 원소의 값이 h이기 때문에 h개의 노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두 들어온다고요. xt도 들어오죠. 얘는 몇 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베딩 벡터죠. k개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노드가 몇 개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k개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 또 다른 은닉층, LSTM 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LSTM 층에 노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H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여기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곱하기 몇이죠? 이쪽에 있는 노드의 수 곱하기 이쪽에 있는 노드의 수잖아요. 맞을까요? 그럼 K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화살표가 다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파라미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편향이 있어야 되죠. 편향이. 그럼 편향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됐겠죠. 그럼 편향에 대한 파라미터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H개가 있어야겠죠. 자, 이러한 작업을 나타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W, X, F. 여기서 F는 폴겟 게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파라미터 행렬이 돼요. 몇 곱하기 몇인 K 곱하기 H인. 어떠한 파라미터예요?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W, X, F로 표현이 된 거예요. 곱하기죠. K 곱하기 H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W, H, F로 표현이 된 겁니다.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는 거예요? H 곱하기 H 행렬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행렬 연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행렬이 있고요. 2 곱하기 2 행렬이 있어요. 이 둘을 곱하면 결과로 나오는 행렬의 형태,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응? 여러분들 행렬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예, 3 곱하기 2가 되죠. 왜요? 이 가운데 부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아시나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행렬이 이렇게 있고 2 곱하기 2의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이렇게 곱해져서 하나의 값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져서 하나의 값이 나오고 그리고 얘랑 곱해져서 하나의 값이 나오고 얘랑 곱해져서 하나의 값이 나오고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하나의 값이 나오고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하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4 행렬을 곱해요. 그럼 몇 곱하기 몇이 나오는 거죠? 가운데 부분만 없어지는 거죠. 4 곱하기 4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k 형태의 행렬, 얘는 하나의 벡터예요. 다시 쓰죠. 1 곱하기 k 하고 k 곱하기 h를 곱하면 몇 곱하기 몇이 나와요?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죠? 1 곱하기 h죠. 그리고 1 곱하기 h 곱하기 h 곱하기 h를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1 곱하기 h가 나오죠. 동일하게. 맞아요? 잘 보세요. 자, xt는 몇 곱하기 몇 행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하나의 벡터죠. 원소가 몇 개인? k개인. 맞아요? 얘는 1 곱하기 k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얘가 1 곱하기 k예요. 자, 그러면 얘는 몇 곱하기 몇이라고요?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k 곱하기 h가 되죠. 자,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어떠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1 곱하기 h가 나오겠죠? 맞을까요? 하나의 벡터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얘는 몇 곱하기 몇이라고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죠.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h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h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중치 행렬 같은 경우에는 몇 곱하기 몇이요? h 곱하기 h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몇 곱하기 몇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h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편향들을 저장하고 있는 편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몇 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편향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몇 개가 있었어요, 여기. h개가 있었죠. 그럼 얘도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h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가 1 곱하기 h의 벡터고요. 얘가 1 곱하기 h의 벡터고 얘가 1 곱하기 h의 벡터죠. 걔네들을 다 더해요. 벡터의 더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 결과도 몇 곱하기 몇 형태의 벡터가 될까요? 1 곱하기 몇이요? 1 곱하기 몇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응? 자, 1 곱하기 h, 즉 h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에 어떠한 펑션을 적용을 해요.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h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적용한 거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이 벡터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걔는 무엇과 같냐면 각각의 원소의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시그모이드 펑션은 몇하고 몇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한다고요?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합니다. 맞나요?
자, 이 값들이랑 무엇이랑 곱해주냐면 CT랑 곱해줘요. CT-1이랑. 자, CT-1이 뭐예요?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기억 셀이죠. 응? 얘도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몇 개의 원소를 H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쓰면 C1 뚝 해가지고 C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곱하냐면 얘를 곱해요. 근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요거예요. 곱하기를 수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다르 곱하기를 의미해요. 아마 다르 곱하기는 별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하는 거예요. 자, 얘도 H계의 원소를 갖고 있고요. 얘도 H계의 원소를 갖고 있죠. 그럼 원소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해져서 C1, H1 되고 C2가 있겠죠. C2랑 얘랑 곱해져서 C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전 기억 셀이 갖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아니면 많이 잊어버려야 한다고요? 많이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조금만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하고 1 사이의 숫자 중에서 얼마에 가까운 숫자를 곱하면 원래 원소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조금만 삭제가 될까요? 1에 가까운 숫자 아니면 0에 가까운 숫자. 응? 얼마에 가까운 숫자를 곱하면 조금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1에 가까운 숫자를 곱하면 조금만 삭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어떠한 원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를 조금만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즉 정답을 맞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가 거의 없는,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소가 갖고 있는 정보는 조금만 삭제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많이 삭제를 해야 돼요? 많이 삭제를 해야 되죠. 많이 삭제를 하려면 원소의 값에 0에 가까운 숫자를 곱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1에 가까운 숫자를 곱하는 게 필요한가요? 0에 가까운 숫자를 곱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할 텐데 맞죠? 시그모이드 펑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셀에 대해서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여도가 높은 셀에 대해서는 1에 가까운 숫자가 리턴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렇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조금만 가지고 있는 기억셀의 원소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얼마의 값을 리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운 숫자를 리턴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요게 CT-1이고 그리고 요게 이거였죠. 아까 계산을 한 거였어요. 둘이 어떠한 곱하기를 한다고요? 아마다르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T-1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CT-1 프라임으로 바뀝니다. 이 CT-1 프라임은 무엇이냐면 CT-1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부를 삭제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일부의 정보가 삭제된 원소들을 갖고 있는 기억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펑션을 가지고 한 거죠. 시그모이드 펑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orget cell이라고 합니다. forget gate.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CT-1이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모두 다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얘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원소예요. 그리고 얘는 조금밖에 안 갖고 있고 얘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곱해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고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이에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즉, forget gate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CT-1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9, 0.1,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삭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된 거죠. 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일단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기억셀의 정보를 삭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삭제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게이트가 무엇이라고요? forget gat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forget gate는 어떠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삭제를 했죠. 그래서 CT-1 프라임이 나왔어요. 삭제만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현수 수강생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forget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려면 적용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들이 다 다른가요? 아니, 시그모이드 펑션은 다 똑같은데요. 시그모이드 펑션의 인자로 들어가는 값이 다 다르죠. 음? 그래서 인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해당 단계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의 임베딩 정보랑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가지고 시그모이드 펑션의 인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가지고 기억셀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함수에 얼마만큼을 삭제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삭제만 하면 안 되죠.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해야 돼요.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가 현재 단계에서 입력이 될 거잖아요. 맞나요? 걔네들을 기억셀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이 되는 게이트가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게이트? 인풋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추가를 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계산을 해야겠죠. 추가를 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계산을 하는데 걔 또한 현재 단계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의 임베딩 정보랑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가중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n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롭게 추가를 하고자 하는 new information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연산을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의 벡터가 나온다고요? 1 곱하기 h 형태의 벡터가 나온다고요. 똑같아요. 그거는. 거기에 탄젠트 펑션,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1 곱하기 h의 벡터가 됩니다. 거기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원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h 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각각의 원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연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출력하는 값은 몇하고 몇 사이에? 몇하고 몇 사이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 리턴하는 값은 몇하고 몇 사이인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그럼 얘네들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원소의 값은 플러스가 되고 0하고 1 사이의 값이 되고 어떠한 원소의 값은 0하고 마이너스 1, 즉 음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음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들이 플러스의 값을 갖냐면 여러 개의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 얘네들은 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이에요. 맞아요.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 중에서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들은 플러스의 값을 갖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값을 갖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 중에서 긍정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부정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긍부정의 역할만 구분하면 안 돼요. 각각의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들이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여하는 정도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까요?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에는 여기에 얼마에 가까운 값을 곱해주면 되냐면 1에 가까운 값을 곱해주면 되고요. 기여하는 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얼마에 가까운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운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곱해야겠죠. 그럼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돼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는 어떠한 펑션? 네,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여기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곱해가지고 얘네들이 뭐라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예요. 어디에? 기억 셀에. 근데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애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어떠한 애들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써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은 0하고 1 사이 양수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음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긍부정 역할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여하는 정도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펑션을 쓰고 있어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값이 각각의 원소에 대한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큰 원소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운 숫자가 곱해질 것이고요. 기여하는 정도가 작은 원소인 경우에는 0에 가까운 숫자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걔를 더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CT-1 프라임에. CT-1 프라임이 뭐예요? 폴겟 게이트를 이용해서 CT-1이라고 하는 기억셀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부를 삭제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억셀이 되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긍부정 역할과 그리고 기여하는 정도를 반영해서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용이 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때 사용이 된 이 시그모이드 펑션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풋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얘가 인풋 게이트예요. 자, 그래서 forget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를 적용하면 CT-1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CT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억셀 정보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에요? LSTM 층에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작업. 이 업데이트가 된 CT 정보를 가지고, 기억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계산을 해야 될까요? 해당 LSTM 층에서 출력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계산을 해야 돼요. HT를 계산을 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업데이트된 기억셀 벡터 CT도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죠?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H개를 가지고 있죠. 자, 원소들 중에서 어떠한 애들은 긍정의 역할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떠한 애들은 부정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한 긍부정 역할을 일단 먼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여기에 먼저 적용을 할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떠한 원소가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긍부정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적용하는 펑션이 무엇이었어요? 어떠한 펑션이에요? 그렇죠.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을 해요. CT에. 그리고 무엇을 반영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원소가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어떠한 펑션을 사용해서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자로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 정보, 그리고 해당 가중치 행렬이 있겠죠.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 그리고 가중치 행렬 플러스 편향,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무엇으로 사용을 하느냐? 현재 단계 타임 스텝 T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이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얘도 시그모이드 펑션이잖아요. 얘가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 어떠한 게이트요? 최종적인 결과물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된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게이트? 얘는 아웃풋 게이트가 되는 거죠. 자, 게이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합니다. 자, 1에 가까운 값이면 어떠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조금만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많이 추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0에 가까우면 조금만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이트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문을 많이 열면 물이 많이 통과가 되죠. 맞아요? 수문을 조금 열면 물이 조금만 지나갑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펑션이 뭐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물이 그리고 뭐예요? 정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나타내지는 애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게이트라고 부른다고. 수문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폴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 폴겟 게이트는 뭐예요?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기억셀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몇 퍼센트를 잊어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폴겟 게이트고,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는 새롭게 입력되는 정보들 중에서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새롭게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풋 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는 뭐예요? 기억셀, 업데이트가 된 기억셀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그 다음 층으로 몇 퍼센트를 넘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웃풋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게이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모형이 어떠한 모형이 된다고요? 어떠한 알고리즘이요? LSTM이 되는 겁니다. 작동 원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LSTM 계층, LSTM 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심플 RNN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심플 RNN에 비해서 무엇이 추가가 된 것이라고요? 기억셀이 추가가 된 것이라고요. 기억셀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단어들의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맞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적용이 되는 LSTM 층에서 수행이 되는 작업이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억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거. 업데이트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억셀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일부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삭제와 추가 작업을 통해서 기억셀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업데이트가 된 기억셀 정보를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이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무엇을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게이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삭제할 때는 forget 게이트, 추가할 때는 input 게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된 기억셀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추출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게이트가 아웃풋 게이트가 된다. 이러한 게이트들은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시그모이드 펑션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정보의 플로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LSTM 층이 여러 개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직접 한번 그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IMDb 영합형 데이터에 이번에는 심플 RNN이 아니라 LSTM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감성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IMDb LSTM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불러올 때는 빈도 값을 기준으로 상위 여기서는 이제 10,000개만 불러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의 길이를 다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500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모형을 생성하는 부분만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얘만 다르죠. 앞에서는 뭐를 사용했어요? simple RN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LSTM 모형에 대한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 즉 LSTM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LSTM 층에 존재하는 은닉 노드의 수가 몇 개라고요? 32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셀 벡터랑 히든 스테이트 벡터 모두 원소를 몇 개 갖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2개죠. 자,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그 다음 층으로 넘기나요? 지금 그 다음 층에는 바로 출력층이 나오고 있죠. 응? 네, HT죠. 여기서도 얘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냐면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요. 그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LSTM 층이 그 다음 층으로 넘기는 정보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이 된 LSTM 층이 리턴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다고요? 32개 갖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왜 66이 됐을까요? 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자, LSTM 층이 32개의 값을 갖고 있는 벡터를 그 다음 층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출력 층이고 출력 노드가 2개만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2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근데 추가적으로 2개의 뭐가 있어요? 편향이 있죠. 편향이. 그래서 33 곱하기 2 해서 66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LSTM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김동호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쵸? WF랑 WN, WI 모두 다른 파라미터들이지만 동일한 값과 곱해진 값으로 요거는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정말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연구자들이 이 페이퍼를 제안한 연구자들이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모형을 제안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모형의 성능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그러한 역할을 잘 못한다면 모형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되겠죠. 김자연 수강생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근데 보통 2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죠. 32가 될 수도 있고 64가 될 수도 있고요. 128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값을 여러 개로 바꿔보면서 각각의 모형을 트라이를 해보고 어떠한 모형을 어떠한 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형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오는 값을 선택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이 된 정답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그냥 다 적용을 해보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값을 옵션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억 셀이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초기 값은 보통 0으로 설정이 됩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딥러닝 분야 혹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어가지고 모두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다른 값들보다? 아니면 계산이 더 쉬워서?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2의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셀 정보는 김동호 수강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이 확실하게 나진 않는데 기억셀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세팅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값들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억셀의 초기 값은 랜덤하게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는 0으로 처음에는 설정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셀 벡터는
초기값으로 랜덤하게 0이 아닌 값들이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그 한글 텍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네이버 영화평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LSTM 모형을 적용해서 센티멘트 분석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LSTM 모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더 잘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작업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이 추가적으로 더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